네, 월요일 정치수다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지 않습니까? 예, 전 계속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는 좀 어떤가요? 좀 잘하고 계신가요? 예,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네. 예, 소통하는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예, 한번 가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먼니다. 예. 부산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처럼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네. 메시지를 밝힐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변호사들하고 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몇 시간씩 들어가서 의논하고 나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번에는 정말 소환에 응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좀 못 믿겠어요, 저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과연 소환에 응할까 이것부터 의심을 하시는군요. 네네, 분위기로 봐서는 소환에 응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하. 예, 정말 소환에 응할지, 아직 이제 100% 확신은 좀 들지 않고요. 예. 이분이 아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또 완전 부인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결국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불성실한 태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또 판단을 하고들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스스로 부메랑을 날린 셈이 됐는데요. 예. 과연 소환에 응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별로 그렇게 기대는 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바랬던 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과 같을 텐데요. 진솔한 사과를 좀 바랬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제 마음으로부터 이 사과를 저희가 받으면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까지 거부를 해오셨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진솔한 사과는 여전히 소환에 응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예, 이미 탄핵은 됐고요. 예. 형사재판 남겨뒀는데 예. 또 잘못을 시인했다가 그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또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전히 난 잘못한 거 없고 예.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우리 민동기 뉴스바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월호 노래로 시작하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참,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주장이시죠. 그렇죠, 예. 누가 해야 될 말을 누가 하는지. 여전히 그런데 별로 기대는 안 갑니다. 아하.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도 강하지만 네. 검찰에 대한 이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도 좀 있거든요. 그죠.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좀 어떻습니까?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제대로 네네. 수사를 할까요? 네, 검찰이 지금 이제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나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증폭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기대했기로는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좀 임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를 앞두고 좀 수사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검찰이 과연 어떤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 특검에서 이 재벌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뇌물죄를 적극 검토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국민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 믿고 싶기는 하나 예. 과연 좀 제대로 그 단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함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도 검찰이 본인들이 살려면 좀 수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걸 또 기대하고 있고, 예. 이번에 뭐 SK뿐만 아니라 롯데에 대한 수사도 이제 다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예, 검찰의 행보도 함께 좀 지켜보시죠. 아하,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있고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네. 사법부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안 가셨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이라는 의혹이 이제 원래 이재용 삼성전 예. 근데 예. 결국 재배당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공정성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촛불의 민심에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 그건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포함된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들만의 그물망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실상 서민들의 삶과는 유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좀 불신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문제도 좀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예. 이제 이분의 장인 임모 씨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은 이력도 있고, 예. 최순실 씨가 처음 독일에 진출할 때 이 임모 씨가 독일의 지인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부장판사가 해명을 했음에도 예. 이제 무리가 빚어지니까 본인 요청해서 이제 부장판사가 바뀌었는데요. 형사합의 27부 뭐 김진동 부장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데 또 이분은 김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그렇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또 이력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 상당히 이제 그나마 잘 지켜지는 곳이 사법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감시랄까,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가, 예. 이런 판단도 드는 건데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그 사법부에서는 일선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라는 게 잇따라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네네.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세계의 일이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판사들께서는 이 인사제도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이제 담은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법원 행정처가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법원 행정처를 사실상 휘두르는 것이 대법원장이고, 대법원장이 인사 전횡까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폐쇄적인 구조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물론 이제 이번에 부장판사의 재배당과 이런 법원의 비민주적인 구조 부분을 같이 너무 쉽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진정으로 신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 내부에서의 민주적인 절차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기득권층의 어떤 카르텔, 그게 다양한 그 인맥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것이 특히 혼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법부가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처들을 제때 좀 취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을 배당받은 우리 부장판사와 이 형사합의 27부가 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판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예.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건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늘 느끼시는 거고 기소 여부에서도 그렇고 또 재판 결과에서도 그런 허탈함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런 부분들을 사법부도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5차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점점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약간 좀 이렇게 격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사실 좀 뭐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조금 조마조마한 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흥행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막 경선 토론회 등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이제 정권 교체 가까이 다가가 있는 당이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도 높아지고 또 뭐 1, 2, 3위 뭐 네 분입니다만은 간에 그런 이제 토론들도 좀 격렬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 국민들이 원하는 뭐 통합과 적폐청산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조금 조마조마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저변이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점점 진행이 될수록.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후남을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인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해당 지역의 득표 결과가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역에서 주변의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지자의 관점에서는 다들 이제 좀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권 교체를 이제 정말로 바라시는 분들은 또 비슷한 마음으로 걱정의 시선까지 담아서 좀 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주 재밌고 흥미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좀 이게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굉장히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보다 훨씬 격해질 가능성도 있고. 네네. 아니, 뭐 격해진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꼭 나쁜 건 아니죠. 네. 이게 자칫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에 가까운 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언론이 사실 많이 부추기고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가 양산이 되면서 조금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그런 생각들을 다들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사임했다는 기사가 오늘 뭐 주말 동안도 시끄러웠고 오늘도 많이 실렸던데. 그렇죠. 대선 출마설, 뭐 킹메이커 역할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조금 수소문을 해봐도 이분이 뭐 나오시기야 하겠냐.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이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그만두면서 보낸 이메일을 보면은
네. 그냥 딱 봐도요. 네. 아, 이분이 대선에 나오시려고 이러나?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저 이메일도 그렇지만 또 중앙 썬데이와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썬데이와의 인터뷰도 해석들이 또 좀 분분하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아직까지 심중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 아니, 뭐, 꼭 그 대선에 나갔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 예, 뭐,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뭐, 좋은 역할을 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UN 사무총장에 도전했다가 삼성 엑스파일 문제로 낙마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또 구속되어 있기까지 한 가운데, 예.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는 것은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 킹메이커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예. 지금 시점도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과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듭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아,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예.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분들이 예.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야말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진짜 꼭 필요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들이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치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틈들이 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누릴 걸 다 누리신 분들이 내가 권력 하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홍 회장이 그렇다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또 성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저는 또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또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은 뭐 트럼프만 보더라도 네. 예,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께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검찰이 과연 어떤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 특검에서 이 재벌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뇌물죄를 적극 검토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국민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 믿고 싶기는 하나 예. 과연 좀 제대로 그 단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함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도 검찰이 본인들이 살려면 좀 수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걸 또 기대하고 있고. 예. 이번에 뭐 SK뿐만 아니라 롯데에 대한 수사도 이제 다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불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예, 검찰의 행보도 함께 좀 지켜보시죠. 아하,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있고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네. 사법부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안 가셨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유라는 의혹이 이제 원래 이재용 삼성전 예. 예. 근데 판사. 예. 결국 재배당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공정성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촛불의 민심에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 그건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포함된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들만의 그물망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실상 서민들의 삶과는 유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좀 불신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문제도 좀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예. 이제 이분의 장인 임모 씨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은 이력도 있고 예. 최순실 씨가 처음 독일에 진출할 때 이 임모 씨가 독일의 지인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부장판사가 해명을 했음에도 예. 이제 무리가 빚어지니까 본인 요청해서 이제 부장판사가 바뀌었는데요. 네네. 형사합의 27부 뭐 김진동 부장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데 또 이분은 김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그렇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또 이력이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사실 네, 월요일 정치수다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전 계속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는 좀 어떤가요? 좀 잘하고 계신가요? 예, 그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네. 예, 소통하는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멉니다. 예. 부산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처럼 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네. 메시지를 밝힐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변호사들하고 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몇 시간씩 들어가서 의논하고 나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번에는 정말 소환에 응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좀 못 믿겠어요, 저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과연 소환에 응할까 이것부터 의심을 하시는군요. 네네, 뭐 분위기로 봐서는 소환에 응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하. 예, 정말 소환에 응할지 뭐 아직 이제 100% 확신은 좀 들지 않고요. 예. 이분이 아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또 완전 부인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결국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불성실한 태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또 판단을 하고들 계시잖아요. 예. 예, 스스로 부메랑을 날린 셈이 됐는데요. 예. 과연 소환에 응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별로 그렇게 기대는 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바랬던 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과 같을 텐데요. 진솔한 사과를 좀 바랬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제 마음으로부터 이 사과를 저희가 받으면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까지 거부를 해오셨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진솔한 사과는 여전히 뭐 소환에 응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예, 이미 뭐 탄핵은 됐고요. 예. 형사재판 남겨뒀는데 예. 또 잘못을 시인했다가 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또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전히 난 잘못한 거 없고 예.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우리 민동기 뉴스바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월호 노래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참,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주장이시죠. 그렇죠, 예. 누가 해야 될 말을 누가 하는지. 여전히 그런데 별로 기대는 안 갑니다. 아하.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도 강하지만 네. 검찰에 대한 이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도 좀 있거든요.
그죠. 뭐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좀 어떻습니까? 뇌물죄를 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제대로 네네. 수사를 할까요? 네, 검찰이 지금 이제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나 뭐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증폭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기대했기로는 그래도 이제 뭐 정권 교체가 좀 임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를 앞두고 좀 수사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